권희철 작가의 작업은 오랜 세월의 품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물에서 모티브를 찾는다. 그 형태의 일그러진 형상과 물성의 원형질적인 현상 등에서 작가의 심미함과 작가만의 사유 공간을 통해 발현되는 사고의 영역을 접목시켜 지우고 또 칠하며 수행하듯이 하나의 창작된 화면이 표출될 때까지 반복하며 도상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언제나 역사물에 대한 실제하지 않는 이상의 세계를 꿈꾼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때로는 시행착오가 생기거나 판단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형태미가 나올 때에는 다시 실험을 시도한다. 그 후 또 다른 아이디어 확장을 통해 겹침이나 중첩을 시켜 물성이 지닌 속성과 본래 의도한 평면 구도의 변형을 통해 나의 조형 언어가 흐르는 메시지의 작품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있다. 김근태 작가는 천천히 긴 호흡에 붓질을 한다. 희거나 검게만 보이는 작품 속에는 붓이 지나간 지난 날들의 흔적이자 몇 겹이 덧칠되어 두텁지만 아주 얇은 붓이 지나간 시간 속 길들을 만들어낸다. 붓으로 만든 수평선같이 흐르는 길에는 물감의 버터 같은 성질 때문에 약간의 윤기도 흐르고 특정한 점도로 인해 단순한 선이 아닌 약간의 입체적 느낌이 묻혀있다. 이 고른 붓결을 바탕으로 몇 개의 미니 드라마가 그림에 나타난다. 제1막은 표면 밑에 거의 비치는 듯한 흔적을 통해, 제2막은 물감층과 층이 부분적으로 충돌한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 제3막은 캔버스의 밑 가장자리에 마치 여러 번 읽은 책에 접혀진 페이지 모퉁이 같은 물감층들이 살짝 보인다. 캔버스 전체를 물감층으로 다 막지 않고 마치 관객이 보지 못한 작업의 현장을 살짝 남겨 보여주며 관객에게 조그만 상상의 창을 열어놓는다. 김영자 작가의 사유의 핵심은 접힘이다. 다시 말해 접힘과 펼침, 그리고 한데 접어 아우름이다. 접힘과 펼침은 작품의 구성 요소이며 주제이다. 접힘과 펼침은 감소하고 증폭하면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삶 속에서 들어간 골과 봉긋하게 솟은 마루로 드러나고 시간과 공간, 의식 속에서 사유하는 흔적이 되기도 한다. 안으로 접힘과 밖으로 펼침, 한데 접어 아우름은 생성과 소멸의 영속적 파동을 이루는 생명의 메커니즘이다. 나아가 생명과 세계가 맺는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생명 부분들 사이의 접속들이 지각작용이며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 파동으로서 찌그러짐의 부정적 의미를 주름짐의 긍정으로 변화시키고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생명력을 드러내려 했다. 김은미 작가의 작품은 과거의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자연에서의 풍경들이 모티브가 된다. 아련한 추억 속의 풍경은 따뜻하고 아련하다. 작품의 주재료로 한지를 사용한다. 한지는 자연의 색감을 가지고 있다. 작가의 어릴 적 창호지 문에 비춰진 자연의 느낌처럼 따뜻한 한국의 서정적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재료이다. 그 재료를 꼴라주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의 그림 속에는 많은 이미지가 숨어 있고 감상자는 자신의 과거 추억 속에서 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김재성 작가의 작품에서 질서는 작가 작업의 근원이며 질서를 통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 수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작은 점이 모여 면을 형성하여 형상을 만든다. 날카롭고 차가운 침핀은 무수한 핀의 무리핀 속에서 공통된 역할로 존재할 뿐이다.
작가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화면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작업이 끝이 난다. 김형식 작가는 자연에 대한 사유와 정신적인 사유의 세계를 하나의 존재로 일체화하여 생면회화로 표현하였다. 화면에 등장하는 생면은 세계, 자연, 우주 등 대상의 단면을 나타내고 입체적인 원형 또는 네모는 사유에 대한 나의 함축적인 언어 표현이며 생면의 테두리에 나타나는 번짐은 만물과 공간과의 통합을 시도하는 관계성으로 이어진다. 즉, 작품 공간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들은 노장 사상의 무의 자연서를 연상케 하는 정신적인 사유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한 뉴 미니멀로 표현하는 것이 작가의 원초적인 작품 세계이다. 박종화 작가는 명상을 하듯 호흡과 마음을 먼저 가다듬은 후 한 획을 내려긋는다. 그의 작품을 통해 마주한 획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남아있는 다른 붓의 흔적과 충돌하고 화합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시적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는 캔버스에서 획이 자리하지 않은 흰 여백을 기로 가득 찬 무의 공간으로 보고 그 위로 묵묵히 붓자국을 긋는 순간을 무에서 유의 첫 발현이라고 소개하였다. 서양 철학에서 무란 신이 무엇도 창조하지 않은 절대적인 상태로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유와 대치되며 섞일 수 없는 개념이다. 신문용 작가는 이전의 작품과 달리 최근에는 점과 선의 형태가 질서와 무질서 속에 전개되는 표현 형식으로 관객들과 다가서고 있다. 작품들은 선 그리고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세계 속에 함께 변해가는 형식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각으로 인한 상생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형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다중적 문화의 회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철호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오브제들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을 거부하는 대신 자연을 기호화하고 간략화시킨 이미지들을 차용해 그 특징들을 과장하거나 극단적으로 절제하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화석화시켜 캔버스 안에서 감성이 빚은 교감이길 기대한다. 그러나 단순히 화석화되어 역사의 뒤로 남겨지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보에 단단한 희망적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안종대 작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의지와 힘에 순종하고 따른다. 오랜 시간 빛바랜 색지, 얼룩진 천, 오브제의 흔적,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절제된 드로잉 등 작가는 문명과 자연 안에서의 의로운 공존을 상기시키며 그 안에 변주된 균형, 질서, 조화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오브제는 오랜 조화의 시간을 지나면서 바래고 녹슬고 건조된다. 시간 위에 놓여진 것들의 질서와 균형, 그 실상을 주목하고 응시하노라면 지각할 수 없는 시간은 오브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내면으로 들어서는 길을 제시한다. 왕선호 작가의 작품에서 작가는 감히 대상 무형의 심오함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나만의 붓질은 형을 사라지게 하였다. 앞으로 색마저 사라지는 것인지 형이 다시 살아나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원래 있던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기에 그저 오늘도 밑도 끝도 없는 붓질을 할 뿐이다. 이윤호 작가의 작품은 겨울 양수리 세미원 후반 연꽃의 왕성했던 생명과 향기가 남기고 간 또 다른 세계, 실상과 가상의 세계가 펼치는 조형의 대향연이다.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만의 위대한 작업 앞에서 온몸의 세포가 환희로 벅차 무라일체 무아지경이 된다. 깊고 거대한 심연의 침묵, 정멸의 세계, 회광반조이다. 이정인 작가에게 나무는 손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부러지고 쪼개지면서 제각각 다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어쩌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이 모두는 다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그 모양이 참 재미있다. 각각의 작은 물고기들은 하나하나 볼 때 볼품이 없고 힘없이 나약한 존재이나 수천 마리의 떼로 모여 있을 땐 거대한 힘을 함축하게 된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물고기들의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그런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이미지를 큰 원안의 웅장함을 표현하여 감상자들에게 열정적인 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재각 작가의 작품은 기하학적 형상들이 주종을 이루면서 때로는 무형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번 출품작에 나타나는 선들은 주로 청조색 바탕 위에 수평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넓은 바다를 동경하며 그린 작품이다. 여기에 넓은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흰색 물감으로 곱게 나타낸 수평선을 담고자 있고 간간히 그 위를 유동하는 선묘에서는 파도를 연상케 하며 또한 짤막하고 자유분방한 붓터치는 거센 파도의 기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시면의 침잠을 보여준다. 이렇듯 작가의 작품이 가져다주는 시각적인 메시지는 착시적 메타포를 자아내며 다양한 매체 수용과 함께 현대미술의 전형을 보여준다. 장성윤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밖에서 바라보는 숲은 아름답다. 고요하게만 느껴지는 숲속에서는 개별적인 생명체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 고독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상이라는 숲속에서 화폭 앞에 홀로 선 나의 모습은 인내하며 견디는 나무와 같다. 화면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테이프의 양면을 바라보며 대치되어 있는 갈등과 화해하는 시간이 나의 작업이다. 그것은 숲과 같이 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애정과 존재의 확인을 위한 과정으로 분주하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홀로 서서 또 숲이 된다. 정영한 작가의 작품에서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한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과 함께 화면에서 서로 다른 대상들이 만나는 감각적인 충돌로 인해 회화적 상상력을 고취시켜 객관적인 의미의 즐거움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화면에서 자유로운 이미지의 변형을 위해 작품 속에서 돌발적으로 삽입된 꽃잎들은 배경이 되는 바다 풍경과 무관한 서로 다른 이미지의 층위를 나타낸다. 일종의 레이어의 개념을 도입한 이러한 이미지의 층위는 회화를 정형화되고 객관적인 시각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로운 연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각적 유희로 이미지를 탈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는 장치인 것이다. 정일랑 작가는 그림에 나를 담는다 시리즈 작품의 연작을 해오고 있다. 그는 흑연의 연필색을 아주 좋아한다. 짙고 연함, 선과 선의 겹침과 스며들면서 오는 오묘한 깊은 맛을 즐긴다. 특히 연필선을 다스려 조용한 기운을 올려놓기도 하고 손의 움직임이 빠르고 강하게 긋고 문지르고 다시 긋고를 반복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의 에너지와 공간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조동균 작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규칙을 세운다. 규칙은 선을 매개로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이는 선이 반복되는 간격, 같은 색이 사용되는 순서나 횟수, 선의 방향이 바뀌는 순서 등과 같은 것이다. 이를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은 캔버스 위에서 일종의 레이어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각적 변화에 관심을 둔다. 이 과정이 캔버스의 전체 화면이 테이프로 덮일 때까지 규칙에 따라 반복하게 된다. 이 반복을 통해서 마치 레이어의 층이 겹겹이 쌓이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읽어낸다. 차동화 작가의 회화는 복잡하지 않고 군더더기도 없어서 마치 넓은 색으로 이루어진 여백 같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단순히 구도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에 동화된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자연의 여백이자 무욕의 공간이다. 무심 무욕의 색층으로 이루어진 여백과 같은 세계 공간은 마치 자연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청량한 공기와도 같다. 편안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색으로 형성된 색면은 작가 스스로 자연에 동화되어 내면의 교감이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창남 작가는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위보다 파도의 움직임의 연속성을 포착하고 그 위에 다양한 색을 넣어 낯설고 어색한 바다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다. 그것은 시면의 한복판에서 끝없이 부유하는 욕망과 뒤엉킨 기억의 실타래, 그리고 그것들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침묵의 언어들로 내 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최학보 작가의 작품은 마치 판도라 상자 속에 갇힌 삶의 절망을 표현한 게 아니라 희망의 추구요, 그 갈구의 표현이다. 도시 문명을 나타내는 회색빛 색조 위에 나비, 나무, 문자와 기호 등을 등장시켜 도시와 자연, 인공과 자연,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 찰나와 영원, 삶과 죽음, 소멸과 생성 등의 대비적인 상징들의 조율과 공존을 보여준다. 이것은 생명체의 삶에서 순환과 순리의 길, 영원의 통로임을 암시한다. 시멘트 문명의 도시에 피어나는 꽃, 나비, 나무 등에서 서정과 생명 복귀의 메시지가 있으며 자연으로서의 환원이 있다. 작가의 작품 세계는 고고학적인 탐구와 시, 공간과 문명 답사, 창의적인 사유, 초감각적인 미의식의 표출을 통해 생명성을 확인시켜 주고자 한다. 허윤민 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된 이름 없는 돌은 연마와 가공을 통해 다른 모습이 된다. 연마된 돌은 빛을 여러 각도로 남반사한다. 안과 박, 한 면과 다른 면이 만나 서로 엉키고 확장되고 단절되면서 차갑고 공격적이고 굴절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서로 엉키고 단절된 듯 하지만 확장되는 네트워크 같은 모습은 디지털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 이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파편과 날카로운 선들, 가려지고 해부된 이미지들은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고 형상을 더듬어간다. 강주리 작가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생태 환경의 변화, 생명체의 변이, 진화에 주목한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드로잉과 혼합적 설치를 통해 우리의 가능성과 존엄성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카오스는 생명체의 혼성의 모습으로
매력과 혐오, 웃음과 공포 등의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으며, 이는 의외성이 있는 것들의 복합적인 성향과 양면성이 가지는 가치와 시선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병주 작가는 공간과 경계의 문제에 집중한다. 안과 밖의 개념을 형성하고 차단시키는 공간이 아닌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물고 그 자체가 공존하는 하나의 공간이다. 건물이라는 드러나지 않음의 속성을 가진 대상에 주목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부조 시리즈 작업을 통해 3차원의 입체적 구조물을 2차원적 시각으로 함축시키며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창조해낸다. 넓이와 높이는 존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피감은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은 공간과 공간이 중첩하고 서로 충돌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생성해낸다. 김윤경 작가의 바이러스 케이프 시리즈는 인체에 치명적인 다양한 바이러스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신체 외부 환경의 침입과 내부로부터의 자기 방어의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표현한다. 메르스, 지카, 에볼라 등 현미경에서 확대된 바이러스 형태를 재배열하고 재조합하여 작가의 새로운 변종 패턴을 만들었다. 디지털 이미지화한 변종 패턴을 벽지나 커튼 등 생활 속의 패턴처럼 사용하거나 문, 창문 등 공간의 경계 부분에 매칭시킨다. 질병과 재난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 등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고요한 일상이 요동치는 상황들은 언제든지 불현듯 닥칠 수 있는 삶의 변수이다. 신체 내부로 침투되기 전까지는 단지 추상적 이미지에 불과한 바이러스 패턴들을 통해서 인간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사유를 넘어서 안과 밖, 개인과 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회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본다. 신학 작가의 일련의 작업들은 곱게 푼 당나무 섬유와 닥풀을 혼합한 지료를 망사틀 위에 흘려내고 건조시켜 지형을 떠내고 그것을 평면 또는 입체적인 공간에 배치하여 이루어진다. 당나무 섬유로 떠낸 유연한 지형들은 공간 속에서 빛과 미풍을 응접하여 묵훈과 같은 상망을 드리우며 일렁이고, 지형이 남긴 여백 속에는 작가가 자연에 임하여 대할 때 느낀 심적 반향의 정조들이 일렁인다. 이경희 작가는 오랜 기간 철암 탄광지역 광부들의 버려진 일터와 주거지들을 다니며 사람의 시간과 사물들 그리고 장소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사물성을 가진 우리의 존재는 집을 짓고 사물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사물들도 시간을 살아낸다. 우리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공간을 장소로 만든다. 주춧돌밖에 남지 않은 절터나 폐허가 된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느껴지는 정조. 그것은 사물들이 담지하고 있는 시간이다. 사물의 체화한 시간과 작품이라는 사물 속에 깃들여진 장소를 생각한다. 이원경 작가는 금속 와이어를 뜨개질 기법으로 엮어 형태를 만든다. 금속의 차갑고 단단한 특성이 뜨개질이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물에 작가는 자연물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식물의 요소로서 형태를 만들고 또다시 다른 성격을 부여하고자 동물이나 유기체의 느낌으로 제작한다. 원래 직립하여 자라는 식물의 이미지가 전환되어 비행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듯한 동물의 이미지로 공중에 설치되어 고정된다. 정다운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이자 주 재료는 패브릭이다. 서양화를 전공하였지만 전통 회화의 틀을 깨고자 물감 대신 패브릭을 예술 표현 소재로 이용해 정형화된 회화를 뛰어넘어 공간으로 그 개념을 확장한다. 이러한 작업을 패브릭 드로잉으로 정하였다. 말 그대로 천으로 그림을 그리는 회화이다. 물감과 붓 대신 여러 질감과 색채를 가진 패브릭의 조각들을 당겨 프레임에 감싸고 겹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연출한다. 이 과정에서 패브릭은 팽창되거나 구겨지고 일정했던 패턴이 균일하지 않게 변형되어 관람객들에게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 최병춘 작가의 작품에서
뭉쳐진 철근 덩어리는 철거 공사 현장에서 예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이다. 콘크리트 속에서 직선으로 곧게 뻗어있던 철근은 외피에서 분리된 노출된 골격이 되어 본래 제몬보다 작은 트럭에 실리기 위해 공 형태로 변형된다. 뭉쳐진 철근의 구부러진 형태는 건축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강인한 물질 내적 힘과 철거 공사에서 물질에 가해진 강한 외적 힘이 조응하여 생긴 결과이다. 어째서 비전문가가 빚어낸 우연한 물체에 이토록 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인가? 하나의 답은 형태적 자연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답은 물질에 담긴 에너지의 응축이 있을 것이다. 곧게 뻗었던 철근이 둥글게 뭉쳐질 때는 철거의 과정 속 하나의 결속, 결집의 현상이고, 이 둥근 결집을 풀어내어 그 안의 형태를 보는 행위는 창작 속에 이루어지는 해체의 과정이다. 에너지가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은 인간의 삶을 포함한 자연의 순환 그 자체이다. 최연호 작가가 최근의 연구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극미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혹은 장면들의 거시 세계로의 확장이다. 촉근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는 사실 진동하는 끈이라 한다. 이 끈이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입자처럼 보이고, 이 진동 때문에 입자는 파동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최근의 시리즈들은 진동하는 끈의 운동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끈의 진동의 한순간을 담아내려는 시도들이다. 표현 방식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진동의 모습이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동그라미의 모양이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무의식적이고 무작위적인 동그라미들이야말로 입자 운동의 원초적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끝으로 양평군림미술관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지역 작가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다각적인 콘텐츠를 확보하여 양평군림미술관이 지역을 넘어 글로컬 문화 속에 우뚝 서는 계기를 만들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